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69포인트, 0.22% 하락한 2121.6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7% 내린 710.0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현지 시간 19일 미국 연준은 6월 FOMC 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회의 직후 나와준 이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0%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건데요. 이 총재는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기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방향성을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경제 상황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영향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하느니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 결정 시점은 불확실성 요인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딱 달라붙었습니다. 껌딱지처럼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시장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나도 가만히 있다.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만 뭐 국한돼서 드리는 얘기지만은 일단 지수 보면 벌써부터 이 캔들 패턴에서부터 답답함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 속으로 그 답답함이 바로 좀 전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승폭은 제가 지난주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또 아시아 내에서도 뭐 선진 증시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달에 이 하락폭을 지금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운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 마음이 급합니다.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작년 10월에도 한 차례 우리는 좀 크게 두드러 맞았고요. 이번 이제 4, 5월 달에도 한 번 또 맞았기 때문에 좀 갈 길 바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너무나도 좀 몰라주는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역시 이 시장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좀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언제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항상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요 정도까지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면 지금은 괴롭히는 구간이구나. 이 구간을 잘 딛고 넘어갔을 때는 즉 이 괴롭힘에 내가 굴복해서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큰 거대 세력의
안정적의 농간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만큼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하는 물론 이제 종목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딴 걸로 갈아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과 같은 시기를 좀 잘 넘어가는 것이 추후 수익을 위해서 좀 버틸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나 힘든 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면 금방 다시 벼뜬 순간이 온다라는 걸로 지금의 지루함을 잘 극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그걸 잘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떤가요, 광태훈 전문가님?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갈 듯 말 듯하면서 지속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본다고 하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보고 봤을 때 큰 흐름은 없습니다.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봤을 때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듯 하면서도 못 가는, 계속 무엇이 나오느냐, 이평대 저항을 자꾸 맞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지금은 자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는 부분이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일봉상에서도 그래요. 일봉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단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주봉, 월봉대를 맞추면은 대략적으로 700포인트거든요. 현 700포인트 정도 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다. 지금 시장은 그래요. 어차피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방 이후에 큰 상방이 나와주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하방 이후에 큰 상방이 나와주는 순간에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를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한 테마의 수급의 종목들을 모아나가시는 흐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풍국주정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12시 넘어서 좀 힘을 내더니 갑자기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12.0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이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 수소 관련된 정책 나오면서 네. 갑자기 상한가에 안착을 하더니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전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은 풍국주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특징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평화산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히든스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수소차 관련주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거의 6월 한 달은 제가 계속해서 수소차 얘기를 그냥 쉬지 않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풍국주정이라는 회사가 그 주정 그러니까 술에 들어가는 이 주정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물 타면 술이 되는 거니까 소주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이 SDG라는 회사가 이 수소가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 풍국주정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12월 달 차트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했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주가가 무려 4배가 올랐습니다. 4배 가까이가 올랐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쭉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 요즘에 다시 한번 그렇죠? 6월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정부에서 이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서도 좀 부각을 시켜야 된다,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부 정책 의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 정부의 정책, 정부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 하는 부분은 이 정말 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증시에서 정부가 가장 큰 손이다. 이 정책 수혜주는 정말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 지나치지가 않고 그것이 뛰기 전에 저점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었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물론 이 주가에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주가가 풍국주정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주가가 28,000원대에서 정점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 그때도 6월까지 주가 5개월 동안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28,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니까 한 반토막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주가가 밀렸냐? 아니었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습니다. 특히 이제 5월, 6월 들어서는 그 매수의 폭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좀 매수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간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왜 빠지고 있는 주가를 매수하냐?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이 상승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온 이 구간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딱 지금 다 팔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결국은 매집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 외국인들이 매집한 이런 패턴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수소차는 다시 한번 이 대장주였던 풍국주정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부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뭐 저는 이 방송에서 뭐 한 두 번 정도 이미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수익권으로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혹시라도 놓쳐서 아쉬운 분들, 야 수소차 이거 풍국주정 이거 다 날라갔는데 나 못 잡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소차 관련주를 또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놓치신 분들은 이제라도 막차라도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크라운혜택 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크라운혜택 홀딩스 우선주도 상한가 안착하고 이 종목은 지금 13.42%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크라운제가도 그렇고 크라운제가 우선주도 그렇고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뭐 해외에 뭐 수출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일단 뭐 크라운 제가랑 크라운혜택 뭐 홀딩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던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해외 수출 과자 뭐 이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고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 이 과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원래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과자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자를 좋아하는 이 주 연령층이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 이런 이 과자 관련된 데는 원래 그 실적이 별로 그렇게 확 증가하는 이 미래 모멘텀은 없다 봐야 되는데 오늘 크라운 이 시리즈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너무나도 단순해요. 최근에 이제 남북경에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확정되었던 게 트럼프의 방안이었죠. 트럼프의 방안과 함께 이제 DMZ를 이제 방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DMZ 관련돼 있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운혜택 홀딩스, 크라운혜택 뭐 홀딩스 우선주 뭐 이게 같이 움직였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라운혜택 이 계열에서 이 DMZ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통해서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건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 이 크라운혜택 홀딩스를 통해서 뭐 이걸 보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크라운혜택 홀딩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DMZ 관련되어 있는 이거거든요. DMZ 이번 주가 아무래도 방한 일정이 딱 나왔어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해서 이 남북개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차익을 하시든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을 좀 터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적으로 DMZ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어차피 이번 주에 뭐 확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DMZ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면서 가져가도 공략을 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휴마시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요. 장초반에 빨간불 잠깐 켰다가 계속 내리 빠지면서 4.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매수 날이니까 이렇게 빠져주면 사실 저는 좀 고맙더라고요. 사고 싶을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서요. 그렇게 저가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뭐 말씀드린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오랜만에 고점 대비 저점을 해본다라고 오늘 시장이 별로 안 빠진 줄 알고 있는데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오늘 코스닥이 거의 1.7% 정도
거의 약 2% 하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는 거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 뭐 한 2%, 그런 시장 속에서 오늘 같은 조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구간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나 일봉주봉, 월봉상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아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 상방에 대해서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살펴볼까요? SPO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6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2.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힘을 냈네요. 오늘 3.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참 차근차근 아주 차근 성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풍국 주정은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은 느린 것 같습니다. 언제쯤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앵커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비교해서요? 남들이랑 비교하는 게 사실인데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개인 투자자분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저거는 이렇게 잘 가는데 얘는 이렇게 안 가지. 사실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 가고자 하는 종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여러분들 수익으로 올 수도 있을 그래서 왜 아직 거겠지만 안 갔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잘 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사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제 21,000원대였기 때문에 올해 초죠. 올해 초 최고가 대비해서 절반 이하 가격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내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쭉 가다가 속도 줄이고 핸들을 돌려서 180도 꺾은 다음에 내 차가 다 돌아가고 나면 그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쭉 가야 되죠. 돌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 줄이지도 않고 페달 그대로 밟으면 차 뒤집힙니다. 지금 이 SPO셀의 현재까지 분위기는 이제 차 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그 페달 누가 밟았냐.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파란 색깔 막대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기 톡 올라오게 살짝 보이실 겁니다. 네네. 미묘한 변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이게 기관이 오늘 평소에 팔면 1,000주, 2,000주 이렇게 팔다가 살 때도 몇천 주 안 사다가 오늘 기관이 무려 21만 주나 평소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이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가 기관으로부터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 펀드에서 유입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금융투자니까는 펀드보다는 다른 ETF는 이쪽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이제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다. 사실 오늘까지 흐름은 사실 2주 좀 안 되는 기간에 10% 넘어가면 나쁘진 않겠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개인 투자자분은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는 시대지만 약간 아쉬운. 쟤는 잘 가는데 얘는 왜 이거밖에 안 해? 옆집에는 받아쓰기 100점인데 너는 왜 80점이냐? 예, 아쉽겠지만 이제부터는 기관의 힘을 통해서 대장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말씀드린 목표가 27,000원 끝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SPO셀 역시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앞서서 수소차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핵심 부품의 점유율 1위까지. 그럼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기존에도 사실 이제 이 종목은 내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도 저는 굉장히 쉽게 맞추시라는 의미로 좀 해왔으니까 오답이 많이 날라오지 않고 정답이 좀 많이 날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부품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사실 저 지난번에 SP열세를 제가 2주 전에 SP열세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핵심 부품이라면서 그 연료전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료전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가만히 있어봐. 엔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수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 기관차 역할,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인데 그거 만드는 게 SP열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 이제 연료전지 안에 자, 연료전지가 뭡니까? 수소, 우리 물 분자식으로 쓰면 H2O인데 수소랑 산소 분자가 만나면 그게 물이 되면서 발생되는 전기로 차를 돌리는 게 수소 전기차의 기본 원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야 어차피 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산소를 따로 주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 수소가 적정선에서 그 연료전지에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소가 너무 이게 많이 쏴버리게 되면 이 뻥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저 노르웨이였나요? 뭐 북유럽 어디 나라에서 그 수소 충전소가 터졌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잠깐 좀 하루 잠깐 주춤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수소 사실 저도 이런 웬만한 것들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다른 전자제품 같은 거는 좀 나오면은 바로바로 써보고 싶고 좀 먼저 이렇게 얼리 어답터라고 보통 하죠. 좀 지르는 편인데 솔직히 수소차는 무서워서 못 사겠습니다. 솔직히 무섭고요. 그리고 충전소도 부족하고 각종 문제들이 아직까지 좀 많아서 솔직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이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요 잠깐 핵심적인 부품이 될 수 있는데 요거에서 이미 그죠. 납품도 하고 있고 점유율 1위를 이미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첫 번째 힌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워서 못하지만 무섭지 않게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핵심 부품이 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수소가 누설되지 않게 뻥 터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 맞죠? 네, 그렇죠. 그 기술을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런 위험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뭐 약간 A형이라 약간 좀 겁이 많기도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업계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이 회사를 포함해서 몇몇 개 기업들하고 이제 정부 또 다른 연구기관하고 해서 이 수소 누설 방지, 그러니까 수소가 새 나가서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안전상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기름이야 줄줄 새도요. 불만 안 붙이면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게다가 우리가 아는 뭐 LPG나 LNG 가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폭발이 됐을 때의 그 파급력이라는 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요 기술, 그러니까 수소 누설 방지하기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뭐 모든 이런 또 국책과제로 선정돼서 연구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화면 얼핏 보니까 뭐 수소차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화면에 뭐 있고 종목 좀 하면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는 좀 아무래도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더 핵심적인 힌트를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뭐 사실 수소 누설 방지라든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차와 연관돼서 한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좀 워낙에 또 요즘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아마 슬슬 나오고 할 테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는 정말 많은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요. A형이셨어요?
예, 그렇죠. 딱 A형 같으세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 자, 그럼 강태구 전문가님 무슨 형일까요? 저는 약간 B형 같은 느낌이신데 B형 맞으세요? 원래 그거 하시나요? 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 많은 혈액형이 O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O형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잘생긴 우리 O형 남자, 우리 강태구 전문가님. 자, 그러면 우리 힌트 두 가지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뭐 잘생기셨으니까 맞춰주실 것 같아요. 딱히 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수소 누설 방지 기술이라고 있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수소 누설 방지 기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이 종목이었는데 수소차로 인해 가지고 강력하게 올랐던 기억은 없어요. 올랐던 기억은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종목이 맞을까 좀 싶어요. 맞을까 싶은데 일단은 말소님께서 얘기했던 수소 방지 누설 기능 쪽에 좀 맞춰봤습니다. 맞췄을 때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딱히 이제 대원 강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원 강업이 맞죠? 잠시만요. 지금 차트가 갑자기 좀 안 나오는데 차트를 먼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업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를 과거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고 갔을 때 이 대원 강업이라는 종목이요. 이제 과거 이제 수소 기술 관련해서 뭐가 부각이 됐었느냐? 이 대원강업 차세대 수소차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이 공급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 기업이 이제 엔드플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엔드플레이트라고 해서 이게 수소차 심장으로서 전기 발생 장치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엔드플레이트를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엔드플레이트의 역할은 단위 잔지들의 정축물이 이제 스택을 일정한 압력으로 지지해준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공급되는 가스의 누설 및 전극의 균열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 방금 말소님께서 얘기했던 이 수소 누설 방지 기술을 일단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강업이 아닌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강태gun 전문가님 어제도 안 예쁜 곳이 없다 그러시고 제일 잘생긴 형은 O형밖에 말을 없다고. 잊지 못할 정도로 웃으시는데 너무 말들이 너무 얄밉지 않아요? 잘생기셨는데요, 예. 진짜요? A형 같으셨어요, 방금도.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월봉을 봐야 되겠네요. 5개월 만에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 네. 그러니까 월봉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양봉이라는 얘기는, 이번, 1, 지금 2, 말고, 4. 그쵸. 과거 이제 지난달까지 포함해서 2, 3, 4, 5, 6, 아니야, 1, 2, 3, 4, 예. 아무튼, 5개월 동안에 이 종목은 월버섯 계속해서 음봉만 기록을 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거래량, 월봉상의 흐름을 양봉으로 되돌아죠. 그러니까 월봉은 그거죠. 월 초보다 월 말의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가 결국 양봉과 음봉을 가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월 초보다 월 말의 주가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달은 이제 거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까지 오면서, 주가가 좀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봉상 양봉과 함께, 거래량까지 같이 늘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전에 참고로 문자비 아까워서 말씀드리지만 대원 강업은 아닙니다. 근데 대원 강업도 괜찮아요. 강태훈 전문가 얘기한 대원 강업 잠깐만 좀 보면, 이 종목도 괜찮아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 사이에서 보시면은 아주 대량이라고 했지만 이 횡보하고 내려온 사이에서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도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젠가 시세 나옵니다. 언젠가 시세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뭔가 거래량을 보시면 이것도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 물론 양봉이 뜬 것 자체는 괜찮지만은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우리가 급등주라는 걸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불을 정말 크게 지르고 싶으면 이 땔감을 많이 모아가지고 땔감을 많이 쌓아놔야 그래야 작은 불씨만 붙여도 그때 많은 땔감이 활활 타면서 큰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거래량을 땔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한광업이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쭉 빠지다 음봉만 쭉 뜨다가 양봉이 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치면 약간 좀 바닥보다는 눌림목 공략에 가까운 종목이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보시면 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언젠가 갈 종목이지만 지금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양봉 거래량이
확 올라갔습니다. 1월 달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참고로 그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녔던 그 1월 이후로 월봉상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좀 올라가려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해도 많이 못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핵심 부품 얘기 드렸는데 그거 점유율 1위 하고 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이 회사가 당공급하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면 그 부품 이름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부품이거든요. 요거까지 제가 추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못 맞히면 저 또 삐진다. A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 보내주셔서 키요미 마의 전문가님 동아화성입니다. 여기는 화성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센스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세종공업, 동아화성,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잘생겨서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시고요. 대원강업입니다. 사실 근데 저 되게 다양하게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저 말해도 돼요? 한번 말씀해. 저 지금 진짜 찾아가지고 예, 예. 찾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약간 뭐 독특한 거. 예? 독특한 종목. 독특한 거요? 독특한 그거 거 아니야? 영어 단어를 한글로 해석하신 네, 거. 네,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세 글자, 세 글자? 진짜요? 세 네. 글자? 예, 세 글자 맞습니다. 네, 우리 A형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삐지지 않게 아주 독특한 종목 혹시 기억이 나시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줄이 계속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매집 패턴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이제 소화 패턴? 소화 패턴은 뭐예요? 이 물량을 소화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급등하기 직전에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상방에 있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가, 저항대까지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가를 한번 툭 쳐버리고 이제 물량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 뭐 예시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이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차트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앞서 과거 12월 달에 갭을 띄우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뭐합니까? 음봉의 거량이 나와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끝났다. 고점에서의 이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 모으고 급등해서의 물량 이 거래가 나와주면서 끝났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 바로 앞에 있는 고점대 물량을 소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점대 물량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저항대를 받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도 뭡니까? 이런 구 똑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쫙 밀어버리면서 거래가 딱 나와주면서 뭐 한다고요? 이 구간대 물량 테스트, 물량 소화를 한번 해주는 과정. 그리고 주가가 끌어올릴 때는 매물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다시피 비교를 좀 해드릴 게 뭐 있을까 싶은데요. 당장에 일단 비교를 할 종목은 좀 없고요.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도 보면요. 이런 구간대 좀 잘 보세요. 이런 구간대 보면 분명히 갭을 띄워놓고 음봉으로 내리뻗으면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끝났다. 여기서 산산 물렸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자리가 뭐라 했습니까? 고점에서의 물량 소화다. 그냥 고점에서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주고 얼마나 끌어올려야 올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 물량을 끌어올릴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매물대 없이 쏘아버리는 이런 차트가 나와버린다라는 걸 좀 명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량 소화가 된 만큼 물량 소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집 이후에 물량 소화 테스트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상방으로 가는 게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특징주에서 우리가 크라운에테 홀딩스 짚어봤잖아요. DMZ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번 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DMZ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따 밀었던 게 이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북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뭐 철도 사업도 있고 다양한 이 사업이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이거다 하면서 뭐 철도 관련된 사업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남북 개혁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요. DMZ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구간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가 방한을 했을 때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냐라고 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눈앞에 있는 뭐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뭐 어째 DMZ 관련돼 있는 거기에 데려가서 북한을 보면서 이런 거밖에 없지 뭐 트럼프가 왔는데 남북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경주 불국사 가서 그 구경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DMZ가 제일 유력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DMZ 쪽으로서 이슈가 좀 쏠 확률도 높다. 오늘 매물 테스트가 나온 만큼 DMZ 관련돼 있는 수혜주 중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DMZ 평화공원 그거 지금 다 열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두 번째 힌트 보고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이 남북경협주는 사실 뭐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사실 이제 뭐 을풀하면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서 을풀만큼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첫 번째 힌트 같아요. 지금 강태훈 전문가가 얘기한 뭐 물량 소화했다라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튀는가 싶다가, 그러니까 뭐 코아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지에 올라가가지고 막 장대 음봉을 맞았다거나,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음봉을 맞았다거나, 이게 가다가 좀 멈춘 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가다가 그냥 좀 힘이 빠졌구나, 단기 고점 찍고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반 투자자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더 털 거 털고 더 쏴버린다라고 한 그 얘기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나온 이제 사실 뭐 DMZ 되게 많습니다. 뭐 삼육물산부터 시작해서 뭐 이화공영이라든가 뭐 일성건설, 자연강경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차피 하려면 또 DMZ 하려면 나중에 지뢰 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퍼스텍 같은 이런 이제 지뢰 제거 관련주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지금 DMZ 얘기를 듣는 순간 말한 것 중에 종목 나온 거, 그러니까 오늘 음봉 뜨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 중에서는 좀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14% 나름대로 뭐 최근에 나도 흐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좀 급등해줬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1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음봉 맞고 떨어졌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끝나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더 간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길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종목은 이화공영이 아닐까라고 좀 전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이화공영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지금 다 바닥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거에 다 바닥? 네, 일단 일주 월봉이 바닥이라는 건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봤을 때 모두가 그냥 바닥이다. 이런 바닥 더 이상 뭐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차트 보시면 됩니다. 일봉을 보시고요. 주봉을 보시고요. 월봉을 보시고 연봉을 보시고 왜 연봉은 바닥이지만 일봉은 단기 고점일 수 있지만 그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완전 바닥이라는 거고요. 지금 추가적인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을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그림판으로 제가 좀
구했습니다. 그림판 구했는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봐야 될 게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권리락과 함께 이 자리에서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월봉인데요.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지금 아직까지 무증 물량을 차익하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종목을 알다 보면요.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무증 물량까지 끌어모아서 주가를 급등시키기에는 엄청 급등시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 말씀드리면서 월봉상에서도 완전 바닥이죠, 바닥. 여기가 월봉 처음이고 쪼다쪼다해서 바닥 구간에서 무상증자 권리락 좀 집중해 보셔야겠고요. 최근 일봉을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구간대가 뭐가 나오느냐? 아까 말했던 구간대가 최근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이 여기서 나옵니다. 매집 물량이 여기서 이제 주가 위아래로 롤링이 들어와주고요. 롤링이 들어오면서 음봉 갭 띄우면서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고 동시에 뭡니까? 전고점을 오늘 깨지 않고 종가 마감하는 모습. 그러면은 이 매집 패턴에서 매집 물량 이후에 이 상단을 깨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현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강력하게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늘 물량 테스트가 이 구간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내일이나 모레 이 구간에 재돌파가 나와주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는 좀 그래도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이 차트적인 부분, 일봉, 월봉 차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웹스입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IS입니다 라고 했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은 팬이 정말 많으세요. 강태용님보다 더 잘생기셨다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 그 다음에 삼용물산, 시간을 상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특수건설, 그 다음에 웹스가 좀 많이 보이고요. 이화공영, 그 다음에 삼용물산, 뉴로스도 보이네요. 자, 전문가님, 굉장히 좀 다양하게 왔지만 저한테는 웹스가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차트 최근에 남북기업주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만큼 차트를 본다라고 바로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줬더니 일봉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남북경협이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방한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DMZ라는 것 자체는요, 이 DMZ 평화공원이든 DMZ를 이제 트럼프가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이 제일 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 DMZ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에 다른 건 못 봤어도 당장 눈앞에 DMZ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DMZ에 대한 뭐 어떤 정책은 그래 뭐 너 하고 싶은데 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쓰는 이번 트럼프 방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DMZ밖에 없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저 맞았어요. 유니크 저 맞았어요. 저 VIP 체험권 주셔야 돼요.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고요. 네, 가격 전략도 좀 잘 세워주세요. 일단은 뭐 유니크는 앞서 앵커님께서도 정말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일단 유니크 차트 보면 일단 아까 제가 마지막 3번째 힌트에서 월봉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월봉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이 수소차 관련주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쭉 음봉과 함께 여기 보시면 쭉 음봉과 함께 거래량도 죽어 있다가 지금 거래량이 2월 이후로는 가장 많이 나왔죠. 참고로 6월 아직 안 끝났죠. 아직까지 3거래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까지 보태진다면 아마 요 막대기 좀 올라올 겁니다. 월봉으로 그렇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한번 지난주 월요일 날 그렇죠? 다 올라갈 때 그때 G20 그 환경장관회의 그 모멘텀이 있었던 좀 약간 반납하다가 이 급등을 시작했던 시초가를 깨먹지 않고 도로 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잘 한번 좀 가져가 보시라고
주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그냥 외우기 쉽습니다. 목표가는 딱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뭐 사는 건 내일 뭐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되겠죠.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유니크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태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늘 그렇습니다.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요. 히든 종목에 대한 분석,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차피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해서 아니면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아니면 이런 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빼앗기 위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고요. 누군가는 뭐 하고 있다고요?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아서 내 돈을 그냥 그대로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나도 다른 누군가의 이 어차피 주식이란 그런 거거든요. 남의 돈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돈을 빼앗을 것인가 잘 판단해 보시고요.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더 좋은 종목을 공략할 수 있도록 히든 종목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며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이 많은 분들이 좀 이 뭐 쌍고점 찍고 떨어진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려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눌림목입니다. 가다가 어디 여행 가다가 또 빠꾸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잠깐 휴게소에 들어 잠깐 쉬고 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염두에 둔 전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 달에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게 바로 수소차 관련주죠. 지금 뭐 돌아가면서 종목마다 때는 뭐 충전소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움직임이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만큼 사실 큰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 관련주의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 함께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 이 모든 게 마찬가지죠. 수소차는 이제 조금씩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을 단계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또 저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겠죠. 모든 주식의 기본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들어가서 마치 이 동물왕국에서 사자가 이렇게 먹이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등전 선취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셔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눌림목을 잘 공략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강태구 전문가님도 혹시 같은 조언 주실 건가요? 일단 저도 뭐 비슷한 관점이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시장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미 상방으로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누군가는 이 개인들이 털기 위함이고요. 아까도 말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뭐라 했습니까? 이런 거, 이 그래프 차트 다시 볼게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막 계속 사람들이 운다고요. 무서워한다고요.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유니크도 아까 뭐라 했어요. 유니크라는 종목도 뭐라 했습니까? 앞서 이런 주봉을 봤을 때 누군가는 이런 자리가 고점이라 얘기하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지만 그 뒤로 뭐 한다고요?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날아간다. 물량을 소화시키는 이런 자리를 속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확실한 종목에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